현재 시각 1시 반입니다. 최근에 뉴스들 있죠. 출산율이 감소하고 폐원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저도 들으면서 되게 안타깝긴 했어요. 물론 자업자득이겠거니 하는 원대도 있기는 있었지만 생각을 정리해보는 겸, 그리고 왜 이런 사태가 본질적으로 발생하는지, 폐원하고 현재 남은 자리에 무엇이 있는가까지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폐원한 곳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폐원을 왜 하는지를 조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늦은 새벽이긴 하지만 이 건물의 형체와 색깔을 보시면 느낌이 오시나요? 맞아요. 원래 유치원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불이 꺼져 있어도 내부를 들여다보면 상태가 어떤지는 알 수 있는데, 보시면 폐원했다는 걸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건물의 유치원이, 그리고 옆에 이렇게 아파트를 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았다는 걸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임대 공고도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현수막을 보니까 1층이랑 3층이 좀 비어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이 건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위치가 아이들의 등원로였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내부를 제가 들어가려고는 했으나 허락을 받지 않았으니까 들어갈 순 없겠죠. 그래서 제가 창문 너머로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볼 수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없고 문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이 건물의 반대쪽으로 와보니까 내부로 들어오는 게 어렵진 않았네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유치원의 인테리어가 아직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옆에 보니까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라는 게 있는데, 이 안에 유치원 명까지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이름을 딴 것 같아요. 아파트를 대표하는 유치원도 이렇게 폐원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물론 지금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닫으면 노인 요양시설로 많이 바뀌어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할 수는 있는데, 지역 환경에 따라서 그 용도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바닥도 영락 없는 유치원 바닥이에요. 지금 옆에 보니까 카페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흔적을 볼 때마다 원장 선생님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감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바닥을 보니까 더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바닥을 보시면 우레탄 바닥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우레탄 바닥이 그림으로 이루어졌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겠죠. 지금 화면의 점들이 아마 이전에 놀이시설들이 있었던 그 위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놀이터라든지 아니면 시소라든지 그런 거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채 허허벌판이 됐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앞부분의 그 출입구가 주 출입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입구가 아마 예전에 유치원의 주 출입구가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드네요. 문이며 바닥이며 위치며 더할 나위 없는 입구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은 유치원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편의점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치원들이나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게 되면 그 환경에 맞춰서 용도가 변경이 되고 다른 시설로 점점 자리가 잡혀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몇 년 전 때 저희 사장님이 알려주셨던 거예요. 2010년도 때 초중반 때 잠깐 베이비 붐 세대가 있었대요. 제가 통계치를 한번 확인해 봤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근소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출산율이 좀 상승하는 조짐이 보인다는 거를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인가증을 받아가지고 원을 개원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대요. 근데 그 중에는 약간 편법을 써가지고 개원하는 분들도 많았다고 하고요. 아니면 전문적인 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돈을 이용해가지고 개원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 원들이 줄어드는 게 이제 그런 원들을 골라내가지고 점점 닫는 것이다 라고 대표님이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기는 해요. 물론 그게 다 폐원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 원들은 보통 우리는 뉴스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라든가 교사를 못살게 군다든가 극단적으로는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든가. 폐원은 사실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원화수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비리의 문제예요. 원을 운영하는데 특징이 하나가 있거든요. 주어진 돈을 다 써야 돼요. 하지만 그 돈을 원장님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채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업체도 여러 원들이 그런 비리를 시도하려고 많이 연락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 대표님이 다 단칼에 거절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되게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1년에 행사비를 다 써야 되는데 다 쓰지 못했다. 우리가 이 돈을 업체에다가 행사를 했다고 쓰게 할 테니까 그 돈을 다시 페이백을 해달라. 수수료는 지불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연락을 대표님한테도 했었고요. 저한테도 했었습니다. 굳이 불법을 저지를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자본주의적으로도 생각해봐도 이걸 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 없어요. 사업의 구조상
매출이 많이 찍히게 되면 매출이 늘어난 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아무런 이윤을 가져가지도 않은 채 매출만 굳이 늘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마 저희뿐 아니라 다른 특별활동 업체들도 학 기말쯤 되면은 이 일에 많이 시달릴 거예요. 심하면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거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원도를 소개해주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압력을 넣는 원도 상당합니다. 근데 다른 업체들도 압력을 넣는다고 해서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행사비뿐 아니라 수업료도 마찬가지예요. 수업료를 다 털지 않았다면 그 돈은 사실 학부모님들에게 돌려드려야 정상입니다. 근데 돌려주지 않고 업체에 은밀하게 연락해가지고 이 돈 보내줄 테니까 수수료 떼서 좀 돌려달라.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감사 때 적발이 돼가지고 징계를 받아가지고 폐원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한 원이 적발이 되면 그 원에 해당 시에 같은 경우가 특별감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의 제가 구독자를 많이 가질 수 있었던 영상, 그 영상에 제가 언급을 했었던 게 뭐냐면 특별활동비가 어느 정도 지나치게 형성이 돼 있다면 내 돈이 온전히 아이들을 위해 쓰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었습니다. 바로 이런 구조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원들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원화수가 조금 적다면 제가 영상에서 언급했었던 금액보다 높게 받는다고 해도 원장님들이 사비를 털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로 모든 것을 일련할 순 없지만 평균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자 해요. 지금 내 아이가 다니고 있는 원이 언제까지고 안전할 거라는 보장이 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원들은 계속 폐원하고 있고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들의 내실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내실이 튼튼해야 우리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외적인 것을 위해서 내 아이의 안전이 등한시된다면 누가 아이를 낳으려고 할까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떠나간 자리에 그 환경에 맞춰서 다른 시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겠죠? 그런데 살아가더라도 의미가 있어야 되고 기대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비단 본인뿐 아니라 내 아이에게도 해당 사항입니다. 온전히 교육적인 것에 집중을 할 수 있어야 유아교육이 발전하면서 사회가 발전하면서 아이를 낳아도 되겠다라는 그런 안도감을 줄 수가 있겠죠. 돈을 뿌려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언제 이런 사회 현상이 개선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몇 년 뒤에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는 이런 사회가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제가 결혼이 내년 3월입니다. 부디 이후에 제 아이가 낳았을 때는 저 역시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물론 저는 여러 원들을 전화를 하면서 원장님들의 얘기를 몇 마디 듣고 나면 돈으로 장난을 치는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는 있어요. 저야 상담 경력이 되게 많으니까요. 솔직히 상담을 받으면서 이런 내막을 알 때마다 더욱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들기도 해요. 행복하게 알아봐야 되는데 자꾸 불편한 진실만 마주하게 된다면 제 기분은 과연 어떨까요? 돈으로 퍼부을 게 아니라 근본적인 사회 제도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커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